토루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토루. 우리가 그 1997년도에 이 복권 토루가 세계문화유산에 오르거든요. 세계문화유산에 오르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좀 많이 알려졌고, 최근에 이제 그 샤먼에서 큰 국제 행사도 하고 하면서 시진핑이 이 복권 토루를 다녀간다는 소식이 나면서 샤먼에서 이 복권 토루로 들어가는 도로를 굉장히 많이 정비했죠. 옛날에 시간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뭐 한 2시간 반이면 샤먼에서 가죠. 그러면서 더 유명해져서 요즘은 가면 갈수록 이 토르에 그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래도 아직은 뭐 가서 볼만한 건데, 저는 이제 토르도 토르지만 이 토르가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 문화적 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토르를 만든 사람들은 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가인 또는 객가선민 또는 객가족 뭐 이렇게 부릅니다. 공식적인 소수민족은 아니죠. 소수민족은 아니지만 이들이 그 복건성 일부, 뭐 광동성 이쪽 지역에 있는 원주민과는 좀 다른 사람인데, 이유는 뭐냐면 중원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깐조우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객가 선민의 그러니까 남쪽으로 천도한 기념비나 이런 것들이 있죠. 기념비가 있어서 크게 3번 남쪽으로 이주했고요. 이주했고 크게 3군데 그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복건성 서쪽, 그 강서성 남쪽, 광동성 동쪽 이 크게 3군데의 객가인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뭐냐면 청나라 말기에 토객객투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지역 전투가 벌어져요. 광둥에서 발발한 건데, 토착민, 그 원주민하고 그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소한 일로 싸움이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농토 싸움, 농지 싸움 뭐 이런 걸로 막 번지고 이러면서 거의 7, 8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거지아름, 객가름, 이 객이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객가라는 게 손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객가인 이렇게 거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굳어진 거죠. 그들이 이제 여기서 살았고, 이걸 이제 객가 문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객가인들이 뛰어난 점은 뭐냐면, 원주민들은 기존에 자기네 농토들을 가지고 있어서 전부 농경생활, 농사들을 많이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농사질 땅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전쟁할 수도 없고, 전투 벌일 수도 없고, 그리고 도적들에 의해서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토루를 짓고 써야 됐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장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물건을 떼가다가 물건을 팔고 하는 무역, 장사 이런 걸 하고, 동네에서 하다가 점점 장사가 잘 되면 해외로 나가고, 홍콩, 마카오, 필리핀, 뭐 태국, 대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객가인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상인이 전 세계의 그 화교 상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사람들이 다 객가의 피를 이어받고 있는 거죠. 이어받고 있고, 지금 중국 그 대륙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 이 객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그 후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들은 머리도 좋고 장사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이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고 장사를 잘하면 항상 이 후대를 이 관리나 아니면 공부를 시켜서 지역사회 또는 아니면 중앙 그 관료나 중앙의 그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올리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강해서 어떤 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깐조우라고, 강서성에 깐조우가 있습니다. 깐조우에 가면 남천 기념단이 있고요. 기념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송나라 시대 때 이렇게 부교도 이렇게 있긴 한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 있고요. 복권 토루를 유독 그 세계문화에서 한 거는 뭐냐면, 복권 토루 있는 그 남정 지역 일대가 크고 작은 그 토루가 한 2만 개 됩니다. 2만 개. 2만 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것부터 그 좀 어떤 가치 있는 토루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한 열 몇 개를 묶어서 복권 토루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거죠. 몇 개를 이렇게 보시면
샤먼에서 짱조 거쳐서 이렇게 복권 토르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토르도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림만 잠깐씩 보겠습니다. 유창루라고 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토르입니다. 토르고 그 지진과 어떤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예, 거의 그 명나라 때 만들어진 토르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는 2층부터 3, 4층까지 있는 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 5도에서 10도 정도 이렇게 전부 비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흔들림을 이렇게 완충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2층, 3층 위로 올라가서 있고 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 사이즈가 다 똑같은 거죠. 여기에는 계급도 없고 부의 높낮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실제로 한 겁니다. 실제로 안에 우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사각형의 화기루라는 것도 있고요. 안에 우물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이제 보통 마당에 이렇게 사당이 있는데 사당에 그 유석의 누실명이라고 하는 아주 명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인용해서 쓰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객가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건축 문화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도 되게 입맛에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입맛에 잘 맞고요. 맛있고요. 담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재미난 이제 토르들을 이제 갑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여기 보통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복권 토르 여행을 가는데요. 가면 이런 곳을 다 이렇게 보고 곳곳에 다 처음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그마한 토르 여승루도 있고요. 안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객가 동네 가면 꼭 마시는 술이 있습니다. 팔만미라고 하는 술인데 재밌는 거는 쌀이죠, 쌀. 8만 토를 가지고 이 술 한 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혹시 여기 객가 도로 가시면 빠완미라고 하는 술을 찾아가지고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최고의 홍콩 최고의 갑부, 화교 최고의 갑부 이가성, 뭐 장비슬, 뭐 후원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교 상인의 대부분